안녕하세요. 벌써 한 해가 끝나가는 이제 12월이 됐는데요. 이 시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는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겨울철에 하는 그 김장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장을 따로 하지 않고 품질 좋은 김치들을 간편하게 사 먹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 김치를 또 좋은 맛있는 김치를 종류별로 파는 것들을 사서 먹을 수도 있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다음 한 해 먹을 김치를 위해서 김장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집에서 했던 김장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가볍게 공유해 보려고 해요. 먼저 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의 이제 김치는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추김치를 비롯해서 다른 김치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배추김치나 뭐 무김치, 백김치, 파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이런 등등 있고 이외에도 이미 뭐 추가적으로는 갓김치나 물김치, 뭐 부추김치, 순무김치 사실 제가 모르는 종류들도 이번에 보면서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추김치랑 파김치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요. 사실 파김치 하나로 또 김치 하나로 또 밥 한 공기는 그냥 먹기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장 속을 만들어야 돼요. 김장 재료들을 다 준비했으니까. 먼저 깨끗이 아까 씻은 무를 강판에 갈아서 이제 무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작업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인데요. 그 물을 강판에 갈 때 끝까지 갈게 되면 손을 다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 4cm 이상 남았을 때 아예 꼬투리를 더 갈지 않고 끝까지 갈지 않고 남겨둡니다. 이 남겨둔 무는 나중에 격질하는 형태로 사용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추와 대파, 갓 이런 야채 종류들을 깨끗이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다듬어 둡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듯이 이제 각종 그 부재료들을 한 군데다 모아 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양념들을 이용해서 이제 김치 속을 만드는데요. 이제 하나씩 양념들을 무채에 버무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무채에다가 고춧가루를 적당량 덜어서 살살 버무려요, 처음에. 저희 집은 어머니께서 계량을 하고 넣으시는 게 아니고 눈대중으로 넣으시는데도 신기하게도 항상 같은 맛이 나는 게 신기합니다. 마늘과 생강을 넣어서 아까 찹쌀죽에다가 미리 불려 놓아요. 찹쌀죽은 찹쌀밥을 한 후에 이 밥을 가지고 다시 죽을 만들어서 식혀둔 형태의 찹쌀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새우젓 쪽에 보이듯이 이게 멸치 액젓인데요. 이 멸치 액젓 종류가 좀 있는데 저희는 좀 끓여서 삭힌 멸치 액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멸치 액젓을 넣고 그다음에 야채들도 버무리고 새우젓 버무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저희 집에서는 특별하게 이 생태를 넣고 있어요. 서울식 김치랑은 조금 다른 점일 수도 있는데요. 생태라는 거를 넣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삭게 되면서 상당히 작아져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것만 골라서 조금 보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이 생태, 삭힌 생태에 대한 매니아들도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측 하단에 보이듯이 이제 배를 넣어서 좀 시원하게 마무리를 김장속을 만드는 것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김장속이 다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살살 버무려서 뭉개지지 않도록 살살 버무리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쭉 버무릴 때 소금을 넣지를 않아요. 전혀 소금을 넣지 않은 상태인데 젓갈이나 새우 등이 이미 짜기 때문에 간은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절인 배추와 방금 버무린 속을 싸서 먹어보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절인 배추의 간과 김치 속의 간이 잘 어우러지는지를 한번 맛을 봅니다. 그래서 절인 배추의 간이 만약에 조금 센 편인 경우에는 소금을 아예 더 첨가하지 않고 절인 배추의 간이 조금 약하다 싶을 때는 그에 맞춰서 김치소에 소금을 조금 추가하는 정도예요. 생각보다 저희는 소금을 김치속 만들 때는 거의 쓰지 않고 가능하면 젓갈류로 짠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격지라는 건데요. 무생채를 만들고 남은 꼭다리로 격지를 만드는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굉장히 부족한 편이에요, 저희는. 이 격지로 만들어진 무를 되게 많이 먹는 편이라 그래서 무를 따로 썰어서 아예 격지를 추가적으로 더 만듭니다. 무를 제법 굵게 잘라서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통에다 다 넣고 고춧가루와 소금을 설겁게 통에 뿌리고 통을 몇 번 흔들어주면 이제 그게 격지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김치를 이제 통에 담을 때 김치 사이사이에 남는 공간에 박아 넣음으로써 그 통 안에 빈 공간이 없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격지들은 김치가 익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원한 맛을 내주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김치가 조금 짠 경우에
그 짠기를 조금 낮춰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김치 한 통 딱 꺼낼 때마다 이 격지로 쓰인 무들이 제일 먼저 없어져요. 그래서 다들 이 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는 편인데 아마 다들 이런 것들 한번 먹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김치 속과 격지를 이용해서 배추 속을 채우게 됩니다. 배추 속은 배춧잎을 가운데처럼 이렇게 일일이 열어서 배추 속 가장 끝에서부터 속을 채운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김장을 할 때 양념을 안쪽에다 이렇게 많이 집어넣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김치가 너무 양념 범벅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나중에 먹을 때 보면은 약간 시원하고 깔끔한 맛으로 먹는 서울김치 스타일에는 조금 그렇게 양념이 많이 들어갔을 땐 잘 맞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김치 속을 안에다 넣는다라는 느낌보다는 그 배추 안쪽에 발라준다라는 느낌으로 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을 다 채운 김치는 잎으로 하나씩 곱게 싸서 이제 통에 하나씩 넣어줘요. 그리고 왼쪽 사진에 보이듯이 김치 속 넣는 사람들 옆에는 격지가 담긴 통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치를 하나씩 넣을 때마다 그 사이사이 공간에다 저 이렇게 썰은 이 격지라는 것을 차곡차곡 넣어서 공간이 꽉 차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김치를 통에 담아요. 마지막에 담은 김치는 이렇게 김치통 가장 위에 깨끗한 비닐로 덮어서 공기와 김치가 닿는 면적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줘요. 예전에는 그냥 배추의 겉잎을 넓게 펴서 위에다 덮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저희는 그냥 비닐로 하는 게 편해서 이렇게 비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담은 통들은 이렇게 각각 통에 담겨서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일정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 뭐 이거는 좀 오래 보관용, 방금 바로 먹을용, 내년 초에 먹을용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각각의 김치 냉장고 속성 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먹을 김치는 빠른 숙성을 위해서 하루 정도는 저희가 베란다에 두었다가 이제 냉장고에 넣어두곤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김치라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반나절 정도 이제 김장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요. 김치 냉장고가 이렇게 무겁게 그리고 가득 차 있는 걸 보면 괜히 기분도 좀 든든하고 좀 부자가 된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요즘 김장을 하기 위해 손질해야 되는 것들이 꽤 간편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뭐 절임 배추라든가 세척 무라든가를 사용하면 훨씬 쉽게 김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내내 먹을 양의 김장을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배추가 맛있는 지금 계절에 한 두세 포기 정도만 집에서 만들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김장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김장할 때 원래 수육하는 게 다 국룰이잖아요. 이 김장을 할 때 수육을 보통 먹는 이유는 궁합도 있지만 갓 무친 김치의 맛과 잘 어우러지기 위해서 수육 자체가 본연의 강한 맛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김치 맛을 내는데 굉장히 적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집은 이번에 수육 좀 색다르게 수육 대신 다른 걸 해보았는데요. 시즈닝이나 양념이 없는 크리스피 통삼겹을 한번 해봤어요. 미박 삼겹을 준비해서 오겹살이라고 부르는 이제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코 가공한 삼겹살입니다. 그래서 이 껍질이 굉장히 생각보다 단단해요. 그래서 굽고 나면 아예 자르기가 힘들어져서 먼저 가운데 사진처럼 칼집을 내고 살짝 소금을 뿌려서 구워줍니다. 저 칼집을 따라서 나중에 쉽게 자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고기 온도, 심부 온도가 한 70에서 75도 정도 될 때까지 간접열로 오랫동안 익혀줍니다. 그 고기가 익는 동안에는 이제 기름을 먼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오일이 나중에 이제 껍질을 구워낼 건데 그 껍질이 살짝 잠길 수 있을 정도로 좀 넉넉하게 준비하고 마늘 조각을 넓게 깔아서 약한 불로 계속 그 마늘을 익혀줍니다. 그러면 그 마늘이 천천히 익으면서 마늘 향이 오일에 이제 배어 나와요. 마늘 크러스트와 그 오일을 분리를 일단 합니다. 그래서 이 오일을 가지고 이제 껍질을 좀 더 익혀줄 텐데요. 그리고 이 마늘 크러스트는 나중에 고기 위에 뿌려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애들이 다 집어먹어서 저는 아예 먹지를 못했는데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김장고기를 이제 아까 70도에서 75도 정도로 익힌 후에 오겹살을 꺼내서 아까 만들어둔 마늘 허브 오일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껍질 부분만 살짝 잠기게 해야 하고 아주 낮은 온도부터 시작해야 기름이 튀질 않아요. 그 오겹살의 이 껍질 부분만 튀긴다는 느낌으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껍질이 뜨는 곳이 없도록 골고루 익혀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김장 김치와 먹을 크리스피 통 오겹이 만들어졌는데요.
하게 소금간만 한 것이라 수육 대신으로 김치가 되게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고기 부분은 수육이랑 비슷하고 껍질 부분은 바삭하게 크리스피하게 과자처럼 약간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김장을 혹시 하시게 되면 수육 대신에 이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김장했던 것과 그 김장하면서 수육 대신에 만들어 봤던 크리스피 오겹살에 대해서 한번 공유 드렸고요. 저희 집에서 했던 김장의 내용들은 약간 서울식 김치라고 해서 아마 각각 집마다 조금씩 레시피나 아니면 하는 방법들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뭐 자기 집에서 만든 김치들도 좋지만 한번 또 다른 집들이나 다른 지역들 특성에 맞는 맛들을 또 맛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김치들 한번 맛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원빅톡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